죽음보다 끔찍한 형벌. 조선에는 정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먼저 조선의 기본 형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법은 5형, 5가지 형벌을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그리고 사형. 이 5가지가 조선의 법 질서를 떠받쳤던 것이죠. 첫째,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로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집행했습니다. 형대에 묶어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집행하였는데 부녀자의 경우는 옷을 벗기지 않았으나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는 옷을 벗기고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장형은 태형보다 무거운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했습니다. 태형보다 더 두꺼운 매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살이 터져 추열이 심하거나 휴유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장형을 맞다 죽은 사례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도형은 관아에 잡아두고 일정 기간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도형은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인데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부과되었습니다. 도형은 제지장, 제철소, 염전에서 노역을 시키거나 성벽을 쌓거나 토목공사에도 동원되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가혹한 대우로 인해 도형을 받다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넷째, 유형은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형벌이었습니다. 양반들에게 가장 두려운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어려운 생활과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광조, 송시열, 추사 김정희 같은 이름난 학자들조차 유형을 당했습니다. 외로운 섬과 산골에서 글과 시를 남기며 쓸쓸히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5째, 사형은 5형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생명을 끊는 생명형이었습니다. 사형에는 교형, 차명, 사약 등의 종류가 있었으며 차명이 사약과 교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교형은 목을 죄어 질식시켜 죽이는 형벌이며 차명은 형칼이나 도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 5형 외에도 극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목을 베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위협한 자, 반역죄인에게는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을 넘어 인격을 짓밟고 정치적 계산이 더해진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벌들이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 불렸을까요? 첫 번째 극형은 능지처참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도 규정된 조선 최고의 극형. 산채로 팔다리를 자르고 몸을 6조각 내는 끔찍한 형벌이었죠. 1728년 영조 4년 이인좌는 반란을 일으켜 영조를 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은 실패했고 그는 붙잡혔습니다. 형장에 끌려 나온 그는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몸은 6조각으로 찢겨 전국으로 보내졌고 잘린 머리는 장대에 걸렸습니다. 영조실록 은이 참혹한 처형 장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여 년 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 일본 망명 중이던 개화파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암살당했을 때였습니다. 시신이 조선으로 돌아오자 고종은 놀라운 명을 내렸습니다. 죽은 자의 몸을 능지처참하라. 그는 죽은 뒤에도 시신이 찢겨 머리가 도성에 걸렸습니다. 왕권을 거스른 자에게 죽음조차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극형은 부관참시. 죽은 자에게조차 죄를 묻는 형벌이었습니다. 관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고 사후의 명예마저 지워버렸습니다. 1498년 연산군 4년 무사화가 일어나자 이미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은 학자 김종직이 화를 입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남긴 기록이 문제가 되자 김종직의 무덤은 파헤쳐졌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김종직의 시체를 부관참시하라는 명령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목이 잘려나가자 후손들은 통곡했습니다. 죽은 뒤쫓아 명예를 지키지 못한 치욕적인 순간이었죠. 1506년 중종반정. 이미 사망했던 김질 역시 원흉으로 지목되어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관이 열리고 목은 잘려나갔으며 시신은 효수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형벌. 부관 참시는 한 사람뿐 아니라 가문의 이름까지 지워버리는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세 번째 극형은 효수. 잘린 머리를 장대 위에 걸어 모두가 보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것이죠.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권력을 잡기 위해 충신 김종서를 제거했습니다. 그의 목은 잘려 도성 한가운데 걸렸습니다. 단종실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종서 등을 효수하다. 도성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왜군에 투항한 장수들 역시 참수당했고 잘린 머리는 도성 문로에 걸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를 본 백성들은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극형은 교형이었습니다. 줄로 목을 졸라 숨통을 끊는 형벌. 겉으로는 온건한 사형이라 불렸지만 집단 처형에서는 잔혹했습니다. 1801년 순조 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 신자 수백 명이 한강변 새남터와 서소문 밖에서 교형을 당했습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종교 탄압의 잔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극형은 거열형. 네 마리 말의 사지를 묶어찌는 형벌입니다. 고려에서 이어졌고 조선 초기에도 실제 집행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456년 단종복위 운동. 사육신 중 한 사람, 하위지. 그는 결국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네 마리 말이 동시에 달리자 그의 몸은 사방으로 찢겨나갔습니다. 그 광경은 충절의 최후이자 왕권의 냉혹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반역과 같은 큰 죄는 단지 한 사람을 처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족 멸문,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척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곧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왕권을 지키는 무기였고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였습니다.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억울한 이가 희생되었고 때로는 반역자들의 시신이 도성에 걸려 백성들에게 공포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던 시대. 조선의 형벌은 정말로 죽음보다 끔찍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